네, 요즘 뭐 미세먼지다 뭐다 하면서 마스크 정말 많이들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 마스크를 쓰는 원인이 또 한 가지가 늘었다고 합니다. 뭐요? 요즘에 겨울철 독감 때문에 이게 기침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늘었다 그래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독감 때문에 고생한 분들 정말 많고요. 특히 네. 우리 아이들 독감 때문에 유치원도 못 가고 매일 집에서 격리돼서 맞아요. 부모님께 간병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네. 이 독감하면 사실 뭐 A형, B형 뭐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감기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인플루엔자가 어떤 녀석인지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도움 말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문창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 소개할 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좀 생소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환자들을 직접 보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네. 병원에 오시면 피검사, 소변검사 하시잖아요. 네. 그러한 검사들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독감 이야기를 하면은 인플루엔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인플루엔자, 이 독감이 인플루엔자인지 뭐 정확히 인플루엔자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도대체 뭡니까 인플루엔자? 흔히 독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하게 오기도 하지만은 네. 뭐 특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열. 65세 이상 유아, 임산부,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질병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보니까요, 독감 환자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뭐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유행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달고 있다, 이런 또 반증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해야지 유행이다라는 단어가 붙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유행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일주일마다 끊어서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몇 명이 오는지를 감시합니다. 예. 과거 3년간의 환자 수를 집계해서 그 해에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 겨울 유행 기준은 6.3명이었고요. 네. 작년 11월 둘째 주에 7.8명으로 기준을 초과해서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1000명당 6.3명 올해인데요. 보통 뭐 겨울철에 사실 독감 가장 많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보니까 독감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요. 네. 자, 예년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도표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올겨울 유행 현황입니다. 네.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좀 더 빠른 시기에 유행이 시작되었고 2018년 마지막 주에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가 올해 첫째 주에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마다 유행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환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또 나이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7세에서 12세 사이 그리고 13세에서 18세 사이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나오고 있죠. 학생들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교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네. 12월 마지막 주, 즉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나이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고 따라서 앞으로 전체적인 발생률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네. 또 최근 3년간의 유행 상황을 좀 비교해 봤을 땐 또 어떤가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 맨 네. 아래가 2016년 겨울, 가운데가 17년 겨울, 맨 위쪽이 18년 겨울, 올 겨울이 되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A형 인플루엔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B형 인플루엔자를 보시면 되는데 2016년 겨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파란색 A형이 쭉 유행을 이루었다가 그렇네요. 네. 나중에는 B형이 소유행을 이루었고 작년에는 또 양상이 다릅니다. 네. 시작부터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다수 발생을 하여서 같이 3월까지 네. 꾸준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재작년과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거의 대부분 A형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면은 의학 용어는 정말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게요. 네. 뭐 간염도 뭐 A형이 있고 B형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플루엔자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이게 뭐 혈액형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플루엔자의 구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죠. 크게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인류에서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형은 돌연변이의 폭이 크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만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유행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반면에 A형은 돌연변이의 폭이 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서도 다양하게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유행이 일어나면 크게 유행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접종 필수다 이런 말 저도 항상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 매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 유행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백신 권장주를 발표를 합니다. 크게 A형 인플루엔자 2가지와 B형 인플루엔자 1가지를 도합 3가지를 타겟으로 발표를 하는데 예, 여러분들도 3가 또는 4가 백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WHO에서 발표한 3가지를 기본으로 만든 백신을 3가 백신, 거기에 B형 인플루엔자 1가지를 더 추가해서 만든 백신을 4가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3가보다는 4가가 더 예방이 가능하겠지만은 3가하고 4가는 뭐 금액 차이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맞을지는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꽤 있네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이 예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사를 맞았을 때. 그러니까요. 건강한 성인에서는 예방접종을 맞았을 경우에 70% 정도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행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게 현재 의학기술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도 면역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뭐 환자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도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70%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30%가 또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방접종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법 중에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예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권장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 4월까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매년 10월경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면은 예방접종을 맞고 2주 후부터 면역력이 생겨서 6개월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매년 10월 중순경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감소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은 올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재작년 겨울처럼 유행이 지나가고 난 후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전 사실 아직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10월 중순이 가장 좋다고 해서 적기를 놓친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맞아도 늦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맞으시면 좋습니다. 네, 얼른 가야겠네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독감 때문에 이제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고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는데 뭐 부작용인가요? 뭐 환각 증세로 인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복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매체에서는 환자가 뭐 사고 직전에 호소했던 환각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환각 증상이 치료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네요. 그 인플루엔자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열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 고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뇌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네. 환각 같은 신경계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루엔자 증상 자체에 신경계 증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환각이 생기더라도 그게 인플루엔자 때문인지 치료제 때문인지 명확히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함으로써 합병증의 빈도를 확실히 줄이고 중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치료를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바이러스제가 직접적인 환각 증세와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또 궁금한 게요. 제 주변에 그 달걀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방 접종할 때 달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 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백신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달걀에 바이러스를 배양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달걀 성분이 포함이 되어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달걀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은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접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량을 맞춰서 지켜보다가 이상이 없으면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백신 중에는 이런 달걀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신 후에 접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의사의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한번 A형 독감에 걸린 사람은 다시 A형 독감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해 겨울에는 다시 걸리기는 어려운데 A형 독감은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돌연변이의 폭이 크기 때문에 올해 걸릴 수 있는 거하고 내년에 유행할 유전자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걸린 사람은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매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사실 이게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같은 A형 독감이라고 해도 그 내년에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와 또 다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뭐든 잘 알아보고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 외에도 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서는 안 되거나 그 어떤 시기를 피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는 뭐 현재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과거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심하게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영아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이에 대해서 안정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금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그 맞고 나서 더 아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이제 사백신, 생백신 뭐 그런 이야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약하게 만들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증상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한 증상을 겪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심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몸에 이렇게 조금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서 몸이 좀 면역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조금 아파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잠깐 아픔으로써 내가 나중에 걸릴 독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고요. 독감 한번 알아보신다 환자처럼.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아픈 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손을 비누로 자주 씻는 습관,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이렇게 코나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 독감 증상이 있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전해주세요. 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라기보다는 감염 관리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데 거의 항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신다면은 그걸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도